안녕하세요. 수학 디자이너 반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 수학이 두려울까요? 사실 수학은요, 원래 어렵습니다. 수천 년부터 소수의 천재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이 더 어렵고 두려운 이유는요,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요, 정해진 모험 답안의 흐름대로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관찰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실험하고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추측하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요, 더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이 바로 수학하기입니다. 영어로는 doing math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수학을 배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수학하는 법, doing math를 배우는 거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 수학은 완벽한 그 무엇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수식을 동원해서 가르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수포자라는 단어입니다. 수포자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단어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은요,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수학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완벽한 풀이와 과정을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답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씩 탐구하고 즐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그려주는 그림이에요. 출발 지점에서 답에 이르는 과정까지 한번 보시죠.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우리에게 닥친 인생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정답까지 가는 길에서 모험을 하죠. 인생길에선 때론 방황도 합니다. 내가 문제를 푼 과정,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을 생각해 봅시다. 만일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어디가 틀렸는지 오류를 쉽게 발견하고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문제를 바른 글씨로 깨끗한 종이에 풀어야 됩니다. 내 풀이를 점검하고 수정해서 다시 시도해보는 연습은요, 아이들 공부 습관은 물론이고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는데도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수학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시행착오, 모험, 그리고 깨끗한 풀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곱셈의 계산 결과가 100에 가장 가까울 때 가로에 알맞은 한 자릿수가 얼마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어떤 수학 공식이 있는지 고민을 하실 건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은 없습니다. 만일 공식이 있다고 해도요, 절대로 공식을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험과 시행착오를 충분히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표 그리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표 그리는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깨끗하게 그리면 됩니다. 제가 그린 표를 한번 보시죠. 그리고 문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괄호는 한 자릿수입니다. 0은 아니겠죠? 그럼 우린 1부터 9까지 9개만 넣어보면 됩니다. 표의 첫 칸에는요, 1부터 시작해서 써놓고요, 24와 곱하는 과정을 그 다음 칸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칸에는요, 곱셈 결과를 써놓으시면 되죠. 최종적으로 100과 가장 가까운 수를 찾아내는 것이죠. 실험을 해보고 100과 가장 가까운 수가 무엇인지 탐구를 해보는 전형적인 수학하기, doing math의 과정입니다. 24 곱하기 4가 96이고요. 24 곱하기 5는 120인데요. 100에 가까운 수는 96이겠죠. 그래서 답은 4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깝다, 멀다라는 개념을 잘 모를 땐요, 계단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번째 계단으로 가려면 96번째 계단에서 4칸 올라가면 되죠. 그리고 120번째 계단에선 20칸을 내려와야 되죠. 100번째 계단하고 가까운 건 96번째 계단입니다. 이처럼 표를 그려서 탐구해보는 활동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많은 것을 남겨줍니다. 특히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좋은 연습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수가 있는데요, 두 수의 합이 18이고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2, 나머지가 0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두 수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시고 어떤 공식이나 수식을 바로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이 있더라도 먼저 추측을 하고 예측하는 활동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표를 그려야 되죠. 표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는 문제를 푸는 사람의 몫이겠죠. 하지만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깨끗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그리는 게 어떨까요?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네모로, 그리고 작은 수를 세모로 그렸습니다. 세 번째 칸엔 덧셈, 그리고 네 번째 칸엔 나눗셈의 결과를 적습니다. 자, 덧셈의 결과가 18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10하고 8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숫자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나눗셈을 하니 몫이 1이 되네요. 틀려도 해보는 겁니다. 하다 보면요, 길이 보입니다. 그 다음 조금 더 큰 수를 생각해 봅시다. 11과 7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찾은 11과 7 한번 나눠 볼까요? 몫이 1이네요. 그럼 또 다른 수를 생각해 봅시다. 12와 6, 이건 어떤가요? 아이들에게 나누기를 해보게 하세요. 몫이 2가 됩니다. 유레카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고맙게도 나머지도 0입니다. 답이 되네요. 두 수는 12와 6입니다. 여러분들이 13하고 5도 해보세요. 그러면 몫이 2이지만 나머지가 0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표를 그려서 답을 추측하고 발견하는 수학 학위를 한 겁니다. 혹시 이 문제를 표를 그리지 않고 네모 더하기 세모는 18, 네모는 세모 곱하기 2라는 식을 세워서 이해같이 푸는 것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나요? 이처럼 수식으로만 정확한 값을 요구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수학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표를 그려서 이해를 한 다음에 식으로 다시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수학에 흥미가 있고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조차도요, 표를 그리면서 먼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생각을 정리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꼭 필요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수학 모험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에서요, 비와 비례의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함수와 방정식 개념이 나오는데요, 표를 그려서 유추해보는 과정이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어떻게냐고요? 외국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는 책에서요, 제가 문제들을 가져와 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네요. 해석을 해보면요, 학교 음악 동아리에서 콘서트를 한답니다. 정확하게요, 학생 9명당 2분의 선생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16분 계시죠. 그럼 학생이 몇 명이 있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곱셈 개념을 알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표를 그려야 되겠죠. 윗줄에 선생님, 그리고 아랫줄에 학생 수를 적으면 됩니다. 선생님이 2명, 학생이 9명 있죠. 그럼 선생님이 4명이면 학생은 몇 명일까요? 18명이 되겠죠. 정확하게 2배씩 늘어납니다. 선생님이 16명이 될 때까지 선생님 수와 학생 수를 직접 채워나가십시오. 이렇게 숫자를 쓰는 것 자체가요, 수학 공부입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숫자를 써 내려가면요, 우리가 구하는 학생 수는 72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요, 6학년 수학과 중학교 수학으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사실요, 초등학교 6학년에 나오는 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중학교의 함수 개념입니다. 선생님 대 학생의 비율이요, 2대 9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2대 9는 16대 네모와 같은 비례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분수로 표현하면요, 9분의 2가 됩니다. b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9분의 2는 네모분의 16과 같은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네모가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값입니다. 6학년 수학에도 나오죠.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하고 내항의 곱은 같다. 분수로 표현하면요, 서로 대각선 방향에 있는 수들의 곱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네모는 9 곱하기 16이 되어서요, 네모의 값이 72가 되는 것이죠. 중학교 과정에서는요, 이 개념이 정확하게 함수의 개념입니다. 함수는요, 변화의 상황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2배씩 수가 커지죠. 그리고 방정식은요, 특정한 값인 미지의 수를 알아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16분이 계실 때 학생 수를 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론적으로 표 그리기 활동이 아이들이 중학교 수학인 함수나 방정식 공부를 할 때까지 도움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볼까요? 앨리스와 벤자민이 서로 남매입니다. 앨리스는 3살이고요. 벤자민은 12살입니다. 이때 벤자민이 앨리스보다 2와 2분의 1만큼 나이가 더 많게 될 때 그들의 나이를 구하는 문제네요. 4학년 내지 5학년 아이들이 풀기에 적당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까요? 해가 갈수록 나이가 변하죠. 함수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표를 그려야 됩니다. 제가 표를 그려놨는데요, 3과 11을 먼저 써놓고요, 그 다음 칸에 숫자를 1씩 더해서 쓰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줄에는요, 앨리스와 벤자민의 나이의 비를 분수로 표현해서 적어봤습니다. 이 규칙으로 보면 정확히 6살, 15살이 되면 2와 2분의 1배가 되네요. 표를 깨끗하게 그리고 빈칸을 채워가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완벽한 해답만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수학 문제를 풀면서 실험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모험을 하는 수학 학위 경험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그림이나 표를 그리는 겁니다. 오늘은 표를 그려서 시행착오를 하고 옳은 답을 찾아내는 수학 학위 과정을 말씀드렸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